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4월 12일 화요일 장중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따라서 장중 특강을 제가 택한 이유는 요즘 시장 참 롤러코스터죠. 2차 전지가 오늘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뭐 꺾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종목의 자금들이 좀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원래는 그 2차 전지가 워낙에 강세여가지고 자금들이 다 거기 몰리다 보니까 기타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기아 EV9을 그 전시를 했죠. 미국의 시티쇼, 뉴욕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상당히 인기를 받았어요. 인기를 받고 자 오늘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아차 EV9을 보고 좀 상당히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차가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북미에서 현대 전기차가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이번 분기에는 또 반도체 수출을 뛰어넘으면서 수출의 효자를 단단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전기차예요, 전기차. 전기차 하면 여러분 2차 전지밖에 생각 안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 어, 먼저 2차 전지는 뭐 좀 한 가운데를 두도록 하고 자, EV9에 좀 이렇게 이번에 출시에 관련 아직 본격 생산은 아니에요. 예. 5월 달에 이제 그 상용화 그 출시가 되고 이제 북미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그 EV9을 이제 생산을 한다고 공식화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렇더라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데서 그 우리나라의 그 현지에서 지금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몇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동반자? 그런 기업들이 좀 보면은 실적이 확실히 다른 데보다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자, 뭐, 안 팀장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아차를 뭐, 극찬했다고 해서 뭐, 투자를 이게 오늘 방송을 한다는 것보다도, 미국에는요, 지금 뭐, IRA 법안이 뭐, 2차 전지였지만, 전기차 전반적으로 다 수혜받고, 그리고 그, 지금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경기가 좀 침체 구간이라 내구 소비재는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뭐, 그 법의 이제 그 지원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는 EV9이 그로 인해서 기아차 EV9이 지금 상당히 출시 전부터 막 한두 달 전부터 막 이렇게 들썩했어요. 차가 너무 좋다고 막 전 세계가 지금 극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EV9은 다른 차 그 전에 모델들하고 그 새로운 그 뭡니까 기술이나 그런 것을 많이 탑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자율주행 3단계를 이제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OTA를 탑재했어요. OTA가 뭐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소프트웨어 기능이에요. OTA는. 물론 현대차에서 2025년부터는 전 차량에 무쳐 이게 OTA를 시행하겠다고. 사실 이 OTA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로 가서 하드에서 소프트웨어로 큰 전환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했는데 MS에서 챗GPT를 출시하자마자 GM의 AI 비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식화를 해서 제일 처음이에요. 거기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AI 분야 이런 전장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커요. 가장 커. 그 다음에 어디냐, 뭐, 의료예요, 의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는 그 미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장 산업하고 의료 산업은 꼭 잘 중심축으로 보자. 2020년도에 그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업을 설립한 자회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거기 바로 현대 오토 에버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매출이 껑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전기차에도
이제 그러니까 하드 산업은 이제 지나가고 예, 모든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이제 대변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요즘 전장 산업이 아주 잘 나가잖아요. AI 그 LG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관계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전기차 부품주도 큰 수요를 보겠다만 중장기로 현대차의 큰 미래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아,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는 굳이 이런 쪽으로 알 필요는 없긴 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근데 분야마다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 투자 성향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서 자, 참고로 저는 하반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 뭐 중소형 종목도로 뭐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본인 역량에서 투자하도록 하시고요. 예, 만약에 크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중장기 전략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살 기회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장기예요? 기업의 전반적인 큰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변화를 추종해 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통상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단점이 있거니와. 근데 통상 이렇게 주도를 잘 잡아가면은 좀 길게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분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은 하되 뭐 음, 결론은 제 말은 그거예요. 예, 그 이제 소프트웨어로 주로 보자. 이 현대차나 뭐 포스코라든가 그리고 뭐 삼성, LG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뭐가 가장 유행이냐면 사내 벤처. 그러니까 기업에서 월급 주고하면서 자기 직원을 벤처 개발을 이렇게 그 뭡니까 장려하는 거죠. 그런 거.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데가 벤처 기업들이 꽤 성과 내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다 보니까 사내 벤처가 많아. 상당히 성과를 기록하는 이제 이런 것은 매출이 안 잡힙니다. 뭐 뉴스나 그리고 그 벤처 정보라든가 현대 내부에 뭐 이런 걸 계속 봐야 돼요. 보고 그 이제 그 자그마한 벤처들은 사내 벤처는 직원이 4-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그 규모는 작지만은 그 외부의 벤처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당히 성과를 이루는 게 있어요. 기술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현대그룹에. 그럼 그런 것은 앞으로 예,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사내 벤처는 상장한 건 없어요. 사내 벤처가 같이 기술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찾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요. 상장만 이제 그 채택만 결정이 된다면은 그래서 평시부터 이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앞으로 모든 전기차가 모든 큰 투자 방향은 소프트웨어다. 예. AI 관련 예,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 중심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KG 그룹이 쌍용차 인수하자마자 사명을 어떻게 바꿨어요? KG 모빌리티라고 바꿨어요. KG 자동차가 아니라. 거기 그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도 멀지 않아서 저도 현대 모빌리티라고 그, 현대 모빌리티라고 사명 바꿀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아직 시기는 언제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겠다만 그런 시기가 더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자동차 지금 내부에서는 예, 지금 이런 분야에서 가장 좀 이렇게 예,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전기차 부품주들이 가장 좋아요. 예? 이거는 실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예, 단기로는 전기차 부품, 장기로는 예, 현대차 소프트웨어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 예, 큰 방향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예,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전기차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 하나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경량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자율주행. 어.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 자율주행에 이제 신차에 장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앞으로 전장 산업들이 무지 성장 잠재 구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OTA를 탑재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개발 속도를 점차 늘려가겠다는 시발점의 시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관련 기업들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하면은 나중에 꽤 괜찮은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다 눈치 게임이죠. 주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눈이 멀은 거죠. 실제적으로 앞으로 돈 되는 산업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안 팀장 결론은 그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새로운 기업 산업들이 그게 나중에 가장 큰 돈 되는 산업들이에요. 주식시장이든 산업이든 처음에 초기 성장기회가 주가가 가장 많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뼈속 깊이 참고해 두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특히 제가 최근에 와서 최근 한 2분기 동안 제가 XR을 계속 얘기했죠. 작년 4분기부터. 저희는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나중에 두고 봅시다. 제가 이런 장에서도 진짜 최고 높이 수익률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매집하느라고도 고생했고 전기차 부품주도 단기적으로는 좀 볼만하겠습니다. 2분기 동안은. 이제 실적 발표할 때가 됐죠. 4월 12일이니까 1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4월 달에 4월 말쯤에 많이 하죠. 5월 초까지니까. 수출 뭐 현대차가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뭐 전기차 부품 회사들은 말할 거 없겠죠. 현지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실적은 더욱 좋을 거예요. 2시 40분입니다. 서서히 한번 봐볼까요? 자, 안 팀장 제안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시장 이슈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종목들 여러분께 설명드려요. 저는 절대 여러분 오늘 사고 내일 팔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안 팀장하고 뭐 밖에 무료 효인들라도 진정하게 잘 투자하시려면 큰 틀에서 보고 투자하시라. 그리고 분야에 그 하나씩 딱 하나만 선택해서. 근데 제가 여러 종목을 말씀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2, 3천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 2억 투자하고 요즘에 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외 밖으로. 물론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리고 그 자영업자가 장사를 안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본인도 투자 성향도 많이 다르세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그런 각도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 두 개만 딱 선택하셔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끔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셔야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본인이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좀 시장의 잠재적 성장이 아주 큰 거, 기업의 모든 산업 전반에 주도하는 거 이런 걸 좀 택하도록 하고 본인이 금액이 작으면 안전하면서도 이 분야에서 테마에 좀 연결성이 좀 강한 기업들. 요즘에 RFCME가 진짜 많이 갔죠. 우리도 투자 못했어요. 근데 주가가 진짜 가죠. 갑니다. 뭐 예상 밖으로 저는 그 삼성이 요즘 로봇 사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도 나중에 음성 인식이 이제 채택이 될 거란 말이죠. 스마트 싱스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 경영이 좀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중국 기업이 이제 뭐 이렇게 양수를 하는데 2차 전지 사업도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뭐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때 조금이라도 사두보라고. 근데 기업의 그 실적이 계속 너무 안 좋아서 진짜 기센 종목이죠. 기센 종목은 별도로 있어요. 예.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희는 못했어요. 예. 우리는 이게 뭡니까 만들어가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쉽게 포트를 변경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 뭐 좋다 또 변경, 뭐 좋다 변경 이래 하다 보면 저희 유로 현들인데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시장의 핵심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가고 있어요. 요즘 핵심 종목이 가장 좀 뚜렷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암에 관련 프로젝트. 진짜 오랜만이죠. 2년 경기도 앞으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분야가 앞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예, 상당히. 그리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제가 한번 뜨면 또 많이 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물론 요즘에 다들 2차 전지 투자하느라고 여기 산업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할 때는 저희는 뭐 수소 투자한다든가 예. 그건 뭐니까 바이오 분야에다가 예, 좀 줄을 좀 서고 예.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곧 선거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면은 바이든 자기 정책에 관련해서 분야든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IRA 법안은 주요하게는 전기차 산업을 좀 밀어붙이려고 예. 중국이 워낙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예, 그런 좀 부분이 있고 해서 예. 아무튼 북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잘 팔린다. 지금 시장에 보면은 그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이 지금 가장 주가가 많이 가고 있어요. 에코플라스틱이 뭐 하는 기업이냐? 말 그대로 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도 있고 경량화에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부품.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한 공장에서만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에코플라스틱인데 예. 매출이 계속 늘죠. 예. 전기차가 경량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그 용량을 충분히 자동차의 그 뭡니까 거리를 도달하려면 차가 가벼워야 돼요. 어차피 2차 전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충전하는 한계가. 그러려면 자동차가 가벼운 갈수록 더욱 주행량이 더욱 늘어난다는 거죠. 다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아지죠. 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에코플라스틱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에코플라스틱 보지 말고 뭘 보면 좋냐. 현대가의 그룹에 여기 분야 산업에 진출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물론 이걸만 하면은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걔네 자회사니까 뭐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어. 현대 HDC 현대 EP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이 꽤 괜찮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 내용을 잘 몰라서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어, 야네가 뭐 말 그대로 그 차량 그, 그 차량의 고성능 이제 경량화를 추구하는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고기능성 플라스틱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쓰냐? 자동차의 부품에다 쓰는 거예요. 경량화에다가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 HTC가 그 작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 주가가 상당히 영향 많이 받았어요. 사실 야네 자회사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만 그래도 뭐 예, HTC가 좀 안 좋은 사실들이 겹쳐가 있는 관계로 해서 주가가 계속 조정받다가 최근에 좀 몸살을 좀 약간 돌리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야네가 또 그 플라스틱 산업이다 보니까 생분해하는 플라스틱 사업에도 진출되어 있어요. 예. 이게 그 해외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예,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차량화에 전기차 차량화에 경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고성능 플라스틱. 자, 이거는 투자하시도 금액 작으신 회원들도 좀 투자해 보셔도 투자를 시도해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예, 4천 원 초반. 그 실적도 발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워낙 지금 이슈다 보니까 예, 초기 진입 때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신날 확률도 작고 아무튼 분할 매집 예, 잊지 마시고 뭐 근데 요즘 장이 워낙 그래서 뭐 얼마 많이 사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기준은 꼭
매번마다 말씀드렸어요. 자기 절반만 투자하시라고. 예. 근데 안 팀장이 공개했던 종목들은 리스크가 시장이 꽁그러져도 크게 손실 날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량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또 파워 트레인 너무 중요하죠. 전기차는 파워 트레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터, 전기차에 이제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뭐 감속기라든가, 그리고 또 이 파워 트레인의 세 가지가 핵심인데, 인버터, 모터, 감속기, 이게 주요하게 전기차 파워들의 주요 핵심 부품들 주로 납품하고 있는 거. 이게 고사양만 기술을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에서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있어. 그게 바로 경창산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2200원, 2000 아래에서 꼭 매집하라고 했었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예?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다 보니까 야네는 완전히 현대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해마다 점핑합니다. 예? 꼭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바닥에서 헤매도 저가조라 해서 다른 저가조 털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현대 전기차의 주요 핵심 부품 기업이라서 이거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작아진 회원들은 좀 너무 수익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2차전지 사면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름 동안 계속 떠들었는데 2차전지 조정받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이제 뜨기 시작할 거예요.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다 죽는 길이죠.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단기 수익이 저희는 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투자 안 했어요. 2차전지. 어제 얼마 저도 사고 싶죠. 왜 안 사고겠습니까? 근데 저는 수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을 그런 걸 이제 추종해서 투자하는 것을 제가 양성시키면 그 회원들도 그렇게 따라 투자한단 말이죠. 단기 수익 나는 거는 좋아요. 다음 또 그렇게 투자해요. 그러면은 쪽박 날 기회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단기 수익 추정하는 투자 습관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바로바로 투자 수익 내는 거는 좋지만은 앞으로 그런 투자 습관이 여러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주식 이제 입문할 때 초기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한 4년 5년 했었어요. 예. 결론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예. 경창산업은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이게 근데 금융시장 꺾이지만 않으면 이게 계속 갈 거예요. 예? 계속 갑니다. 미국의 법안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됐잖아요. 안 팀장 예상 안 틀리지만 실적 상당히 잘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고 파워 트레인 말씀드리고 경량화 말씀드리고 미국 현지 공장 중에서는 이거 아진 산업을 좀 잘 보세요. 왜냐 부품 좀 많지만 아진 산업은 2008년도에 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그때 같이 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아차의 매출도 상당히 좀 높아요. 회사가 좀 빚은 좀 있긴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예? 미국의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부품 계열 중에서 상당히 수혜받는 그룹 단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현대 조지아 이 공장에 지금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야네도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2천억대를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현대차에도 같이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대차하고 이제 동방 협력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2008년도니까 음에 상장하기 전이네. 없네요. 이건 또 뭐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 동안 시세가 난박 없어가지고 이게 고점짜리 뚫고 가면은 상당히 좀 수익이 좀 기대가 될 만해요. 이거는 한번 사보셔도 돼요. 이것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을 거고, 그리고 EV9에도 부품을 상당히 공급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아시겠죠? 예. 자, 분할 매지. 예. 오늘 종가에 한번 사고, 거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갖고 있고,
조정받으면 분할 매집해서 예, 리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자율주행이죠. 어, 자, 자율주행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워낙 그 공개된 정보도 한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기업은 주가가 이미 많이 떴고, 예,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그 대신에 그건 하나 설명드릴게요. 현대차의 OTA, 예, 무슨 소프트웨어, 이게 여러분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하드에서 소프트웨어로 큰 전환이 이제 계기가 되는, 예, 과거 차에는 이 기능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전장산 최근에 신차들에만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 기능입니다. 예? 이게 현대 오토 앱가 핵심이긴 하는데 이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서 이게 뭐 이게 그 주가가 여기서 많이 떴죠. 그렇죠? 신규 2020년 그 설계한 기구인데 여기서 회사는 상당히 좋아요. 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좀 떠 있고 12만 원이면 조금 현재 전체 시장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한 20 몇 배 되니까 조금 비싼 감각이 나요. 아무튼 이렇단 것만은 좀 알고 계시고 만약 나중에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이게 저점 깨가지고 뭐 8만 원, 한 6만 원까지 정도 들어오면은 완전히 나이스예요. 이런 거는 현대차 앞으로는 모든 전기차가 그 이제 AI의 그런 관련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모두 집중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장은 안 좋지만은 무궁무진하게 성장 잠재력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많다. 기업들이. 근데 근데 자, 우리가 이 주가가 앞으로 2, 3년 내에 만약에 한 30만 간다고 예상했을 때 12만 사는 것보다도 10만 사는 게 좋고 10만 사는 거 8만 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금융시장 전망이 안 밝아요. 기업은 밝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바로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좀 금액이 커진 분들 나중에 아무튼 이렇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셔요. 예. 근데 경창산업이나 HDC 이런 거는 지금 바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예? 뭐 아진도 지금 투자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 자동차의 그 스프링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삼원 강제 같은 거. 근데 삼원 강제는요, 미국에 공장은 없어요. 공장은 없는데, 미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 그 현지 공장에다가 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스프링을. 전기차에 사용되는 거. 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대전공업이 대주주고 포스코가 2대주주. 별 볼거 아니지만은 그 스프링은 특성적으로 열연 압연에 관련 이런 그 기술이 예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대요. 100% 야네가 독점하고 있어요. 예. 자동차에 사용되는 스프링. 예. 물론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자동차에 그 이게 특정 그게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은 테마가 엮이면서 주가가 뭐 실적도 빵빵하다. 그리고 뭐 여기 대기업들 주주들도 빵빵하다. 예, 뭐 기술도 독점적이다. 예. 그러니까 뭐 큰 돈 되는 산업은 아니지만은 이야기만 딱 들어도 막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3천 원이면은 너무나 싸고 좋은 자리고 기술적 위치도 주가가 한번 갈 위치가 충분히 돼 있다. 금액 작은 회원들은 자 이런 종목들은요 앞에 몇 종목 마찬가지예요. 금액 작게 사셔가지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면 주가 언제 그 뭐 지워서 투자 못 합니다. 자, 이런 그 기업은 손실이 최저 한도 내에서 일단 사두시갖고 시장 추세는 이렇게 가는데 100% 간다는 장담이 없어요. 근데 일단 가면 많이 가요. 뭐처럼? RF 세미처럼. 2달 만에 얼마 갔어요? 5배 이상 갔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이유에서 막 같이 겹쳐가다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뭐.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최고 싸게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오케이.
자, 오늘 그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예요. 다른 것도 OTA 하나 설명 안 드렸었죠. 오케이. 이제 큰 마음 쓰고 물론 제가 과거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안 팀장 말을 머리 깊숙하게 생각해 주시고 투자 방향을 잡았던 분이라면은 내가 OTA 하면은 뭔지 알 거예요.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알고. 왜냐하면은 최근 한 달에 제가 방송하면서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다. 현대 기아차 EV9에 이 기술이 탑재가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아실란가? 음, 아직 산업이 괜찮아요. 기아차하고 미국의 그 공장 부품의 역사가 좀 길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 08년에 기아차하고 미국에 갔으니까 지금 얼마? 거의 십몇 년 됐죠? 조지아에도 지금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핵심 만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야네는 주요하게 그 이제 자동차에 그 뭡니까? 그거 뭐라 해야 되죠? 금형? 그런 거, 예. 아주 소소한 뭐 자동차 부품을, 예. 그래서 연금 이익률은 높지는 않아요. 지금. 자동차 차체에 들어가는, 예. 그리고 자동차 그 도 모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예. 주요하게 자동차 차체에 이런 부품을 주요하게 납품하고 있어요. 70%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잘 팔리니까 뭐 당연히 예, 이런 부품들이 더 모듈하고 자동차 차체가 주 사업이에요. 기아차 미국에 있는 기아차 생산에 주로 납품하고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공장에 그 조지아 이 공장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지금 야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4,400억이랍니다. 꽤 크게 하네. 와, 이 정도면은 야네가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1차 납품사예요. 1차 협력사예요. 협력사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알죠? 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간에 영업 마진이 작아지 버려요. 이게 자동차 산업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투자에 뭐 돈을 빌리잖아. 그냥 부채가 조금 높아요. 예. 그 야네가 뭐 도나 차체나 이게 진짜 돈 되는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규모로, 예, 규모로 해먹으니까. 예. 근데 현대차라고 해서 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모빌리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현대차에서 뭐 로봇을 만들어요. 현대 유아에서 주로 그거 만들고 이게 많은 부품에서 이제 로봇에도 이제 다 적용이 된다고요. 뭐 차체 같은 거는 뭐 이제 뭡니까 설계만 딱 바꾸면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게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장 지었다 해서 꼭 자동차 부품이라 해서 꼭 자동차 부품을 만든 게 아니다. 현대차의 야망은 뭐다? 모빌리티, 로봇도 모빌리티예요. 아시겠어요? 예. 생산, 운송, 그리고 뭐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예. 결론은 또 얘기하자면 또 소프트웨어로 와야 돼요. 여러분 하드를 뚝뚝뚝 만들어 놔면은 그 뭐 로봇이 자동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로봇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왕짱. 예. 인공지능 안 투자하면 여러분 진짜 밉습니다. 예.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내로 한번 크게 투자 성공을 기록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 많은데 어떤 산업이 이제 처음에 초기 성장할 때 바로 크게 성공하는 분야는 없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추세는 안 변한다. 뭘 보면 아냐. 인공지능에 관련 지금 의료 사람들 봐봐요. 매일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뷰너 같은 경우 오늘 또 올라요. 뷰너 진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얼마까지 가는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많이 갑니다 앞으로. 제가 뷰너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이런 추세를 여러분 알고 계시라 그 말이는 거죠. 충분히 내려왔다가 또 갈 수도 있어. 뭐 이까지 뭐 내려와 주면 그거는 여러분 그때는 뭐 살을 수도 사야 돼.
지금 사기 뭐 사라 말라 이런 얘기하기가 예. 여러분 안 팀장이 이 7,000원 얘기해 줬을 때 샀으면은 지금 때보다 됐죠? 예. 때보다 됩니다. 안 팀장 이야기 들으면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분야에다 투자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우리가 투자했더라면은 공개 설명은 안 했겠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투자한 기업 이보다 더 많이 갈 거라고. 예. 기술이 야네보다 낫거든요. 근데 야네가 지금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녹십자에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뷰너를 못 샀으니까 유비케어를 사면 된단 말이죠. 똑같은 녹십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갑니다. 예. 관심 뭐 이것도 되고 예. 그럼 사두고 오세요. 예. 6월 달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뭡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그 비대면 1호 있잖아. 거의 큰 추세를 잃었어요. 정부 그리고 뭐 이게 뭐 그 뭡니까? 지금 각종 분야에서 보면은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큰 추세는 턴은 이제 안 변할 것 같아요. 예. 아 이제는 해야 되죠. OECD 38개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IT 강국에서 의료 보수가 그만큼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수인 거. 아 저는 정치 성향 없습니다. 아무튼 예, 젊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예. 물론 안전하게 뭔가 다 구비돼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다 구비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다 뒤떨어져요. 뒤떨어져요. 여러분 중국의 IT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중국에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인공지능은 지금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네는 정보 수집, 중국에서는 정보 수집하는 거는 그렇게 뭐 법적 통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허가 막 오케이 하면은 뭐 개인정보 마음대로 막 수집하고 겁니다.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막 점핑해 가는 거죠. 5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신기술 개발에서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 작으신 회원들은 이 3번 강제를 좀 한번 보세요. 예. 100만씩 투자하시는 거. 조금 크게 한 몇천씩 투자하시는 분은 아진이나 경창, 뭐 현대 EP도 괜찮아요. OTA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에버 외에는 현대의 자회사고 현대에서 또 쓰는 OTA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냐면 코나 모빌리티예요. 코나 모빌리티가 누구냐? 코나아이의 자회사입니다. 코나아이. 생각나셨죠? 이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소장 다음에 이제 안 팀장이 다음에 현대차 OTA 하면 코나아이 딱 나와야 돼요. 예. 코나아이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만 뭐 어쨌든 근데 저 회사는 주가 좋다고 꼭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가요. 예. 회사 진짜 좋습니다. OT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 자회사 중에서 참 예. 이게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아무튼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와중이고 만약에 그 금융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어느 하루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이게 저점 깨가지고 10,000원 이하 떨어지면은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집 팔아서도 사야 돼요 이 기업은. 기술 개발하는 데서 원래 야네가 그래서 그냐면은 야네가 하는 사업이 그거예요. 그 기업 화폐 한 2년 넘게 했어요. 3년 동안. 예.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걸 돈 버는 거 갖다가 뭘 하냐? 작년부터 자기 자회사를 하나 둘씩 막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NFT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코나 모빌리티로 해가지고 OTA 시장도 진출하고 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 관련이 이제 이 산업을 다 포진한 거예요. 결제에서 전자까지 모든 분야에 지금 진출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도 그뭡니까 초기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이지만은 워낙 원래 그 지역 화폐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본인도 안 팀장 생각이 똑같이 회사 좋게 보인다면은 회사 2, 3일 분할 매집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기후를 볼 때는 진짜 너무 싼 건데 금융시장 밖의 환경이 외부가 안 좋잖아요. 저는 하반기에 시장 폭락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는 그런 이제 폭락장에는 뭐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상관없이 주가가 같이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을 그러면 주가 폭락하면은 나는 더 사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는 과거처럼 그리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5%, 10%, 20% 먹기 위해서 샀다 팔다 그렇게 투자하면 꽝이에요, 꽝. 남들이 큰 돈 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주식 그렇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산업 주기가 큰 주기의 틀을 바꾸는 교체 주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후에는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상위가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신 두눈 부쩍 차려가지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 진짜 용돈 투자하지 마시라니까. 좋은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 이제 실적도 발표하는 계기가 다 와서 뭐 또 실적 때문에 또 치고 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리스크가 상당히 작습니다. 투자해 보셔도 돼요. 가장 실적이 확실한 거는 경상산업. 요즘에 반도체도 뜨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안 팀장 반도체 무엇을 말씀드렸었던가요? 생각나나요? 아, 잊었죠, 또 벌써. ELB. 진짜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 좀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몰라요, 보통 사람들. 전문가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이유가, 모를 수도 있죠, 뭐. 이게, 지금 메모리하고 뭐 SSD나 이런 그 반도체 기판만 만드는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사실 말할까 말까 하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나는 새로운 시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시장에 진출되어 있냐면은 라에다 기술 알죠? 라에다 기술. 여러분 이런 그 신성장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처럼 막 가격만 보고 투자하려면은 그러면 투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가격에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2만짜리가 3만짜리 가버리면 팔래요? 아니면은 뭐 익절할래요? 아니면 뭐 할래요? 2만에서 3만 갔다 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른다니까? 가격 따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목표가라는 건 없는데 시장의 이 성장 전망하는 추세는 알 수가 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하고 거시 경제하고 시장의 판도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성장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네가 지금 그 새로운 개발 분야 두 개 또 핵심이 뭐가 있냐면 하나는 반도체, 후공정, 앞으로 시대 만드는 후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공정 장비의 PCB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고 지금 개발 중이냐면은 그 자율주행에 그 뭡니까 그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잖아요. 센서도 거기 기판이 필요하대요. 여기 전용 기판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에요. 누구하고? SOS랩하고. SOS랩이 누구냐? 현대차하고 라이다 기술 협력 파트너의 최고 파트너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잘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투자하면 수익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 수집에 돈을 아껴 하면 안 돼요. 예. 반드시 지출해야 할 금액이고. 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뭐 주식해서 정성으로 좀 투자 성공을 기록을 희망하신다면 끝까지 추정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곁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는 절대 단타하고 막 단격 이러지는 않아요. 예. 몇 년씩 투자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큰 마음가짐새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거 저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다만 여러분 이게 1년 내에 뭔가 뚝딱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매집해 두었다가 안 팀장 예상 안 틀렸으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 가야 하반기나 내년쯤 가야 본격적인 성장 기록한단 말. 여러분 2차 전지 간지 지금 올해가 3년 차예요. 3년 차.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예요? 4, 50배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큰 틀을 보고 투자해야 그런 기록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2, 3년 후에 그러니까 1, 2년 후에 AI 산업이 그렇게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요. 현대차에서는 OTA 같은 거 지금 채택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공장에 모든 것이 지금 스마트 그 팩토링을 지금 다 도입하고 지금 스마트 팩토링 보세요. 예.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요 지금. 해마다 곧배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 다 제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 안 가. 그게 왜 그러냐?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업의 문제 아니에요. 이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 폭락한다. 그런 기업들은 집 팔아서도 사야 되죠. 무조건 100% 앞으로 큰 기업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군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기업들은. 왜? 신생 기업들이에요. 근데 기업이 뭐 3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앞으로는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MS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거 뭐 이런 거. 물론 우리나라는 특화는 하드 산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4차 산업 들어가면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성장해야 돼요. DX 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디지털로 다 전환한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즉시. 앞으로 또 뭐가 많이 가냐? 보안 쪽도 많이 갈 거예요. 계속 보고 계세요. 저는 주도 기업을 그 두세 개 기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투자하는 계기가 있겠죠. 어떤 계기가 나타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암 프로젝트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암 프로젝트도 이게 바이오사는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유전자 가위 기술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기회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의 변화를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시는 사람들 이제 이때 진짜 제가 진짜 솔직히 저는 투자금이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진짜 투자금이 좀 있다면은 진짜 다 투자하고 싶어요. 왜? 성공이 보이거든요. 보여요, 보여. 근데 그 만약에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10,000원 사서 20,000원 팔고 이런 생각이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쳐서 뭐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3년에 샀으면은 3년 전에 샀으면은 그 2년 후에 지금쯤 와서 팔아서 뭐 3, 40배 수익을 냈어요. 예, 그런 뚝심을 갖고 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거대 의아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는 시대 반도체 300조 투자한단다요. 뭐가 시대 반도체예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시대 반도체예요. 그거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삼성전자도 주도하는 산업을 여러분이 그것을 단타하시면은 후회돼야 안 돼요, 여러분. 2차전지는 전기차에만 채택이 되는 거예요. 초고대 의아는 모든 각 산업 분야 뭐든지 다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하고 의료 분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다가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최근에 이번 달 들어와서 그 현대자동차에 그 AI 비서에다가 벤처기업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큰 시장 흐름틀을 좀 갖고 가시겠다면은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셔야 돼요. 가격 따지지 말고 미래 흐름은 이 큰 전망 안 바뀌어요. 떨어지면은 더 사시도 충분히,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따라오시면 돼요. 한 1년 이상 투자할 거예요, 저희는. 근데 중간에 삼성 현대차에서 AI 비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시해버리면 그는 주가는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 공시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 근데 저는 멀지 않아 공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MS에서 지금 GM의 AI 비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오토 에브 같은 자회사를 지금 이렇게 육성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일찍이부터 준비했어요, 벌써. 이 기업은 2020년에 설립한 거라니까요. 2022년인가? 아무튼 19년 상장했군요. 19년 상장하고. 아무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들어오고 있네. 외국 사람들이 큰돈 버는 이유가 주도 산업에다가 중장기로 투자해요. 3년, 5년.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버려가고 지금 외국인들 2차 전지 전부 다 매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후반기에 그때 제약 바이오 안 사면 좀 바보 된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다 사. 그럼 제일 위험할 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뉴스는 뭐 요즘엔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2030년까지 60% 이상은 전기차를 한대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예요. 앞으로 6, 7년 있어. 지금 주가 막 하나 찔러버려. 거기 뭐예요? 투기고 아니고 뭐예요? 2030년이에요. 2030년.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뉴스 곧지로 듣지 말라니까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판매 단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2차 전지 공급하는 회사들은 2차 전지만 계속 가격 올릴 수 있겠으니까 못 올린다니까요. 그 더운데다가 2차 전지는 비중이 전기차의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자체 생산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시장 점유율은 그게 미래의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수소 전기차가 거의 완성당에 가까이 왔어요. 어느 날 이제 대량 생산 또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은 물론 버스만 만들고 있다만 이게 수소 전기차가 확 상용화가 딱 직전 당겨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는 이제 그만큼 시장 비중이 수소차인데 뺏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미래 조금 먼 얘기는 하는데 중동에서 지금 몇백억씩 한 해에 몇백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어요. 수소 산업의 개발에. 이게 진짜 대규모 공급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딱 구비되면은 모든 산업들이 이제 수소화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돈 쓰고, 왜냐하면 지네는 에너지 공급을 위주로 몇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도 수소를 지네가 잡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수로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계속 80달러 이상 유지하려는 이유가 이만큼 중동 국가 오일머니들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다? 수소다. 수소는 100% 투자하셔야 돼요. 안 팀장 말이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싸요. 음. 그러니까 3년 전에 2차 전지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때하고 같은 거죠. 3년 후에 우리 뽑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산 사람하고 내가 지금 수소 투자한 거하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그건 100% 장담한데 저는 여러분보다 몇십 배 수익 더 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큰 추세는 안 변해요. 그럼 뭐가 변하냐? 금융시장은 변할 수 있어요. 금융시장 변하면 단가는 변해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추락할 수도 있고.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싸게 샀는데 더 싸주면 그건 고마운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이 싸지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기업의 가치를 장밋빛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 어느 왕자가 서민 옷을 입으면은 거기 서민입니까?
신부는 왕자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기록하려면 이런 쪽 물론 저도 아직 그 이제 투자 수익은 많이 내가지고 대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 대가들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예. 저도 아직은 큰 돈은 아니지만 중간 사이즈 돈은 몇 번 벌어봤으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투자 방향이 맞다는 것을 너무나 뼈속 깊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 작으면은 안 돼요. 몇 천만 갖다가 하자면은 진짜 너무 지겨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뭐 금액이 작다 크다 뭐 그것 때문에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지겨우면은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못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주식이란 거는 계속 매집하다가 한 달 만에 승부수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6개월도 실컷 매집하는데 주가 안 올라서 그거는 한 달에 갑자기 300% 이상씩 올라. 그게 주식이라니까요. 아, 매분마다 매개 종목 다 그렇단 게 아니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큰 틀을 좀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을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투자 전략이 한 번 사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포트 종목 여러 개 분별해 가지고 뭐 중간에 어떤 건 좀 손실 날 수도 있고 어떤 건 수익도 많이 낼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조정해 가면서 수익 좀 많이 났을 때는 그것을 일부를 좀 땡겨 가지고 더 추가 매집하고 막 계속 추가 매집한단 말이죠. 왜? 확신하니까.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냐? 안 팀장의 리더하에서 리딩하에서 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까 확실해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타는 안 하니까 뭐 어쨌든 뭐 2차 전지 투자 안 한 건 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근데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투자 기회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 반이고요. 또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잔뜩해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세요, 여러분. 예? 근데 제 희망은 그래요. 여러분 주식으로 그 용돈 벌어보자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저는 진짜 너무나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자리가 당분간은 많이 소진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 일자리 많이 뺏긴단 말이죠. AI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어서 머리가 팽팽 도니까 빨리 기술 적응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연세가 들면은 이제 이런 분야 진출하기 힘들어져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물가는 하루하루 계속 비싸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같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저희는 5년 전부터 니켈을 투자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그때 톤당 8,000달러 때 투자했었어요. 예. 지금 2만 달러 넘죠. 거기 6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그때 어르신들 제가 그게 펀드에 그 5년 전에 그 많이 가입시켰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더라면은 그 어르신들 진짜 돈 많이 벌었죠. 니켈. 그때 우리나라 다 니켈로 그 NCM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니켈 무조건 간다고 100% 확신했죠. 니켈은 뭐 히토류다 보니까요. 사용이 늘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앞으로 뭐가 그냐? 수소가 그래요. 수소. 근데 수소하고 히토류 차이는 뭐예요? 히토류는 쓰면 쓸수록 적어지고 수소는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단가가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 시장 규모가 2차 전지보다 시장이 훨씬 크다. 이게 뭐 시장 경제요, 이것은. 시장 경제.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누가 안 알려줘도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컨소시엄 해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게 한 기업에서 이게 못해요, 이게. 생산에서 운송까지, 저장까지, 유통까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계 큰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신가요? 투자 규모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 팀장한테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히.
자, 어쨌든 오늘은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어, 5월, 이제 실적 발표가 5월 15일까지죠. 14일인가? 뭐 14일, 15일, 뭐 45일이니까 분기 이후. 그러니까 4월 말에 이제 실적이 거의 발표를 할 거예요. 5월 초나. 근데 지금 전기차가 현대차가 지금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부품주들로 상당히 기대가 높아요. 예.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2차 전지 상승에 또 이 전기차에 좀 힘을 좀 이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실적이 기반되는 성장주나 보니까 이건 가능해요.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2차 전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성장주니까 이만큼 시장에서 선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전기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2차 전지처럼 그런 큰 기대는 안 한다만 어쨌든 지금 불경기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줄은 여기다 서는 게 맞다.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리고 금융시장에 지금 큰 변화가 좀 안 좋게 계속 돌변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2분기 이후에 미국의 실무 경제가 상당히 안 좋게 발표될 거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어적 차원에서 뭐뭐뭐 투자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먼저 매집해 놓고 그럼 다른 거 한두 개씩 편입해 가지고 종목은 전체 세 종목 이상 초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종목수 늘리면은 무조건 손실이 크게 돼 있어요. 돈이랑 조정장에서는 장이 한번 꺾이면 돈 다 그러니까 하락은 빨리 하는데 상승은 되게 느려요. 조정장의 특징인 거래요. 근데 개별 주도 산업이 계속 순환 주기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게 한머니가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머니 특징은 투자 기간이 짧습니다. 1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반드시 안 팀장이랑 같이 해야 된다. 그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가입하란 뜻이에요. 예. 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기차 부품주는 좀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하세요. 예. 제가 각 종목마다 분야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전 가장 확실한 경쟁산업이에요. 예. 뭐 실질적으로 지금 2,400원이니까 10%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사라고 할 때 샀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기업은 하나라도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할 때. 거기 만약에 적중 안 하더라도 싸게 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손절하더라도 최대한 손실 작게 손절할 수가 있고 수익 나더라도 최대한 크게 수익 날 수가 있어요. 왜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장에서는 이런 투자 뭐 아무튼 투자 이게 좀 심리하고 좀 가까워요. 사람들은 계속 확인하고 살라다 보니까 너무 높게 사는 특징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것은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시장을 잘 아는 안 팀장의 지도 하에서 그렇게 공략해 보시면은 투자 성공 확률이 높다 그 말이죠. 어쨌든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꼭 하겠다면은 안 팀장하고 같이 하시라는 거. 절대 한 표. 자, 수고하셨고요. 자, 목요일 주식 특강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